자,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큰 틀을 잡는 거를 먼저 생각을 하시고 문제를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재무제표 감사와 관련해서 우리 ISA에서는 위험평가구 계획을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탑 수준이든 다운 수준이든 어떠한 수준이든 위험이 이제 평가가 되면 평가가 식별이 되고 평가가 됐으면 이 식별하고 평가된 이 위험에 적합한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우리 전반감사 전략 수립할 때 담당 파트너가 몰랐던 거를 계정 담당 회계사인 이 스텝이 알아서 나중에 추후적으로 보고가 돼서 팀 토의를 통해서 공유가 되고 다시 계획이 수정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이라고 하는 건 경험이 많은 담당 파트너가 먼저 알아챌 수도 있지만 담당 파트너는 전체적인 수준에서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는 거지 세부적으로 감사를 아직 진행을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스텝 회계사가 나중에 알고서 그 내용을 보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거는 선순환 과정으로 돼 있죠. 그래서 계획이 항상 연속적이고 동적인 그런 과정이다라고 이제 앞에서 이제 서술을 했었던 거고요. 자, 어떠한 방식이든 이 위험과 관련해서 적절하게 식별을 하고 평가를 했으면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계획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재무제표 감사라고 하는 건 재무제표에 포함된 이제 내재된 왜곡 표시를 적발을 하고 이걸 적절하게 반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우리가 부정적발 목적의 감사를 하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재무제표 감사를 하면서 우리 부정과 관련해서 그 어떠한 상황이 존재하는 것을 인식을 할 경우에만 감사인이 혹시 부정하고 관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언급을 했던 것 중에 혹시 부정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회계감사 기준이든 회계감사 기준하고 관계없이 이론서건 간에 그 어떠한 정황이 감사를 하면서 발견이 됐다. 그래서 그걸 아주 중요한 사항으로 보고 요거를 하나의 단어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레드 플래그라고 표현을 하는데 재무제표 감사를 하면서 부정과 관련해서 아주 특별한 게 있다라고 하면 멀리서부터 펄럭펄럭거리면 그게 눈에 확 띄겠죠. 그래서 요거를 레드 플래그라고 표현을 하고 회계감사 기준에서는 크게 세 가지의 카테고리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재무제표 감사를 하면서 회계 기록이 사실과 다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문서들이 굉장히 많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과거에 감사인하고 경영진 간에 의견 불일치가 있는데 이게 해소되지 않았다. 그래서 사이가 별로 좋지 않다. 라고 한다면 중립적인 입장에서 감사를 하는 이 감사인이 재무제표의 왜곡 표시와 관련해서 경영진의 협조를 받을 수 없다. 없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게 아주 주의를 해줘야 되는 그 어떤 신호와 같다라고 해서 수신호와 관련돼 있는 이 깃발을 상징을 해서 이제 국외서적에서 많이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부정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상황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재무제표 전체 수준에서도 마찬가지고 특정 계정 수준에서도 마찬가지고 위험을 높게 평가합니다. 자, 그리고 부정위험은 재무제표 감사와 관련된 부정위험은 유의적인 위험에 포함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항상 식별 과정하고 관계없이 무조건 하이로 평가합니다. 높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높게 평가한 요 계획에 맞게 감사인이 감사를 계획을 하고 감사를 수행을 했다. 그러면 그에 적합한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부정과 관련된 그 어떤 왜곡 표시를 식별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원인 분석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재무제표와 관련된 부정한 재무보고가 발견이 됐다. 그래서 자산이 과대평가되고 부채가 의도적으로 굉장히 많은 성격적으로 금액적으로 중요한 금액들이 많이 과소평가가 됐다. 라고 한다면 진실하고 다른 그런 재무보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경영진의 성향에 맞는 부정한 재무보고로 보는 거고 자 만약에 감사를 하면서 아주 드물지만 특정의 유용이나 횡령을 발생을 시켰다. 그런데 그게 재무제표에 적절하게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걸 전부 성격적으로 위험이 굉장히 높은 왜곡 표시를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왜곡 표시를 식별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원인 분석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과관계에 따른 원인 분석이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식별된 경우 사후적으로 어떠한 세 가지 요소, 동기화 압력, 그 다음에 기회, 태도 합리화와 같은 이 부정과 관련된 세 가지 원인적 요소가 내부 통제가 굉장히 유효하지 않을 상황과 관련되어 있는 아주 중대한 책임을 맡고 있는 2명 이상의 공모, 그 다음에 상위 클래스 경영진이 내부 통제를 완전히 무시를 해서 나중에 그 내부 통제가 쓸모없게 만드는 이 두 가지 상황하고 결부가 되게 되면 결론적으로 어떤 방식이든 재무제표에 왜곡 표시를 유발할 수 있었다라는 걸로 이제 평가를 하기 위해서 인과관계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무제표 감사에서는 부정과 관련이 돼 있다. 그게 어떤 수준이든 간에 감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정황이 발견이 됐으면 위험을 높게 평가를 하고 그에 적합하게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재무보고와 관련된 왜곡 표시를 발견됐다? 그러면 인과관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들 학습범인데 만약에 부정적발 감사다라고 한다면 이런 과정보다는 처음부터 이거를 찾아버리고 그 다음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황이 이제 포착이 됐다. 그러면 왜곡 표시를 찾기 위해서 부정을 찾기 위해서 여기부터 전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재무제표 감사는 어떻게 했어요? 제가 설명을 위험을 높게 평가하고 정상적으로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식별됐다면 사후적으로 인과관계 분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적발 감사와 재무제표 감사도 굉장히 많은 접근 방식에 큰 차이가 있었다라는 걸 알고 계시고, 자, 우리는 시험과 관련해서는 항상 이런 놈들이 이제 자료로 제시가 됐는지 먼저 판단하시고 만약 이게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부정 위험에 대응하는 감사인의 대응 전략을 머릿속에 꼭 떠올려 주셔야 되겠습니다.